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히키코모리가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히키코모리로 이제 몇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 기사를 제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구더기 초파리를 벗삼아서 은둔 5년 히키코모리가 뒤늦게 찾아낸 행복은,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좋은 쪽으로 가는 건데요. 네. 극복한 걸로 가는 건데 상당히 볼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네. 이 기사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글을 쓴 기자 자체가 자기도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재를 찾아본 거죠. 그러다 맞아요. 이제 이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이 취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 기자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예.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공동 기숙사래요. 17명이 모여 산다고 그래요. 이게 성북구 정릉동이면 제가 고등학교 거기 나왔어요. 교수님 거기 나오셨어요? 네, 제가 고대부고 나왔어요. 거기. 고대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대부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대부고 유명한 인물이 표창원이. 맞아. 제주지검장 했던 김수창. 다 후배입니다. 표창원 교수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후배. 그다음에 김수창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후배 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나간다는 세 사람 거기에 나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농담이고요. 진짜 표창원 교수나 김수창이도 끝이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이거 성북구 정릉 말 그대로 정릉이에요. 능. 정릉 그쪽 가다 보면 이제 아마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한 17명이 네. 모여서 사는 공동 기숙사가 있나 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기를 이제 아마 이 기자가 찾아간 것 같습니다. 네, 히키코모리는요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6개월 넘어야 돼요. 네, 기준을. 네. 이게 이제 이거 히키코모리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 히키코모리 요즘은 사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해요.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이긴 한데요.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집 안에서 살게 되면서 이런 많이 히키코모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이 기자가 찾아가서 봤더니 아마 거주지 형태도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가에서 조금은 좀 뚝 떨어진 공동 기숙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하숙집 비슷한 형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일견 외견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대요. 방마다 곳곳에 배달해는 음식하는 배달 주소 스티커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견 외견을 상으로 볼 때. 네. 여기에 명함을 보여주는데 제가 명함 보고 좀 놀랐어요. 이 명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트형, 무뚝뚝형, 아니면 크리에이터형 이러는데 위에 명함 위에 이렇게 별들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 별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히키코모리 기간. 그죠? 네. 은둔 생활을 했던 그거를 표시를 별 하나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럼 1년? 1년은 별 하나. 5개짜리는 5년이네. 네. 그러면 5년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데.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사에 났으니까 별 5개짜리 유승규 씨라고 28살 먹은 청년. 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마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28살인데요. 예. 기자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히키코모리 하면 인상이 삐쩍 마르고 그렇죠. 그냥 눈은 퀭하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유승규 씨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20대 청년처럼 보여서 평범하게 아주 평범해서 그냥 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어서 조금 놀랬나 봐요. 이제 5년 차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집에 방에 꽉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대인관계 안 하고 그런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는 삐쩍 말라가지고 뭔가 두려워하는 눈, 경계하는 그 눈빛, 쾌한 눈빛, 그 다음에 뭐 삐쩍 마르고, 그 다음에 매사 귀찮아가지고 씻지도 않잖아요, 잘. 머리도 잘 안 깎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히키코모리 형태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사진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뭐 정 PD님이 올려주시겠지만 깔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일반적인 저 히키코모리 형태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는 왜 그 이렇게 히키코모리가 됐죠? 자기 꿈이 좌절되면서였다고 하는데요. 꿈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게임을 이제 방송하는 게 자신의 꿈이었대요. 근데 뭐 그때 당시 유승규 씨가 10대였던 당시에는 그게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아마 치과 의사였던 것 같은데 아이고 집안 그런 거 꿈꾸지 말고 넌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벌고 살면 돼. 돈 잘 벌고 살면 돼. 이렇게 아마 아버지가 조금 그렇게 훈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게 치과 의사를 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이런 걸 원했겠죠. 네. 그거는 이제 게임 유튜버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그 유씨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 방식이시겠죠. 이제 영어 사전을 통째로 이제 아마 씹어서 이렇게 애우게 하거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간섭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엔 아버지가 근처만 와도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버지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진짜 이 지금 여기 나온 내용 보니까 영어 사전 콘사이스라고 그러죠. 그걸 통으로 그 다 외우라고 우리 때 그렇게 강요 많이 했어요. 우리 그저 큰형 같은 경우는 콘사이스를 앞에 그 습자지 형태로 얇아요. 아, 지금은 다 모르겠다. 그거를 쫙 다 외우고 나면 찢어가지고 먹어. 그리고 또 찍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두툼했던 콘사이스가 그냥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거 다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식한 공부도 옛날에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이제 아버지가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치과 의사 하는 아버지가. 맞아요.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던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콘사이스 얘기하니까 그 뜬금없이 여러 가지 생각나네. 그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용돈 잘 줬어요? 네, 저희 엄마 잘 알아서 줬어요. 필요할 만큼 주급으로 줬어요? 매일매일 줬어요? 한 달에 한 번 줬어요? 저는 그냥 필요할 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자체가 별로 바깥에 안 나가는 애라서. 희귀꼬머리 형태. 네네. 그냥 엄마가 저 크게 돈 달라는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아니 알아서 탁탁탁 엄마가 줄 정도 되면은 그런 짓 안 하지. 근데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사실 먹고 살기도 급급한 가정들이 더 많다 보니까 용돈 매달 받아 쓴다는 소리 들으면 걔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 하는 짓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지만 뭐 용서가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책 산다고 돈 집에다가 이제 참고서. 근데 이제 그게 그 방법이 있어요. 엄마 저 영어 사전 사게 1,000원 주세요. 그럼 1,000원 받았어. 1,000원이었다고요? 이제 이를테면 그냥 한참 지난 다음에 뭔 말을 못 하겠네. 이를테면 엄마 영어 사전 사게 1,000원만 주세요. 그럼 1,000원 받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겉표지 만들어갖고 엄마 콘사이즈 사게 1,000원 주세요. 그래서 또 받아요. 그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엄마 딕셔너리 사게 1,000원 주세요. 진짜요? 콘사이스 사전 딕셔너리 그렇게 어차피 사전이니까. 그런 그게 기억도 나네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영어 사전을 그냥 통째로 외우게 하고 외웠나 안 외웠나 검사하는 형태의 아버지의 어떤 교육관 훈육 형태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벨 누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너 이렇게 계속 이제 커가고 있는데 야 너도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지금 게임할 때니? 라고 하면서 친구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점점 자신이 혼자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점 은둔 생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믿었던 어떻게 보면 나를 최고로 믿어줘야 될 아버지는 나에게 과중한 어떤
교육관, 교육 형태를 보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경기 일으키는 반에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야, 넌 집안도 좋고 아버지가 팍팍 밀어주는데 왜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한다고 설치냐 그러면서 잔소리하니까 그들도 싫어졌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이제 방구석에 콱 처박혀 갖고 자기만의 어떤 그 상상 공간에 빠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희귀고물이 그 뭐야 진입 형태죠. 네. 그러면서 아마 다니던 대학도 한 달 만에 자퇴를 했고요. 아이고. 군에 아마 들어가게 했나 봐요. 근데 희귀고물 형태 있는 아이들이 군대 가갖고 적응 잘 못하거든요. 근데 군 생활을 잘 마쳤는데 잘 자기가 적응을 잘 한 게 아니라 그냥 참아서 군 생활을 마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 전역 이후에 다시 이제 희귀꼬물이 생활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차피 어려서부터 대학 그 다니는 그 어간까지는 희귀고물이 형태를 유지하다가 네. 군대에 가서는 뭐 거긴 단체 생활이니까 희귀고물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 이 단체 생활에 적응한 거는 내가 잘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적응한 거다 이거죠. 네. 그런데 막상 퇴역하고 제대하고 나서 오니까 또 여전히 그 전에 이 희귀고물이 형태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심각한데. 그래서 다시 아마 지방의 한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도 수업만 듣고 집에 가면 다시 은둔 생활을 하고 수업만 듣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게임만 하는 거 집에서. 네, 게임하고 누워 있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전부 배달 음식으로 했겠네요.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거고 생활비 같은 거는 걱정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네요. 이런 형태가 이제 지속되면 이제 어떤 의지가 다 상실돼요. 근로의지, 학습의지, 대인관계 의지 이런 의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귀찮잖아요. 매사가 귀찮아지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안 치워요. 네. 안 씻어요. 안 씻어요. 맞아요. 안 씻고 청소도 안 하고 안 씻고 안 치우고 이러다 보면 집안에서 자라나는 게 이제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구더기와 초파리 동거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거 심각하네요. 나중에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방 안에서 대소변 봤대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갔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 씨도 자신이 스스로 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밖으로 나가야지. 나가면 되는데 일단. 네. 근데 또 다시 밖을 한 바퀴 못 나가는 거야. 그럼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다시 나가야지. 오늘도 그냥 그렇게 계속 하루를 보내는 거야. 결심만 하고. 그러면 또 무의로 돌아가고. 네. 내일은 나가야지 그러다가 내일 되면 또 그냥 또 있고. 막 책도 자기계발서도 엄청 읽어보고 책을 통째로 필사도 해봤대요. 근데 하려고 노력할수록 자기가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넌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넌 진짜 이상한 애야 라고 아마 스스로가 더 채찍질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폐인 형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극복이 된 거죠. 그죠? 네. 근데 그 극복은 우연히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우연히 찾아온 거죠? 이렇게 대학을 다니잖아요. 근데 수업만 나가는 거니까 이제 맨날 대학 동기들이 쟤 뭐지? 왜 우리랑 같이 아예 어울리도 않고 어느 날 집에 대학 동기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왜 너 요즘에 학교 잘 안 나오냐? 그러면서 걱정돼가지고 와봤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털어놨네. 네. 나 희귀꼬물이 생활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화성인 바이러스. 이거 교수님 아세요? 화성인 기인들을 소개하던 방송 프로그램 옛날에 이거 엄청 유행했었어요. 막 진짜 몇 억씩 쇼핑하는 사람의 초밥 먹으려고 일본 갔다 오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진짜 특이한 사람들. 화성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찾아온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방으로 데려온 건 아니에요. 찾아온 친구를 밖에서 만난 건데 지금 내 방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장이다. 옷이고 뭐 이런 건 뭐 다 썩어서 양말 한 짝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면 그 이제 얘기하면서 너 나를 몰라서 지금 네가 나 학교 안 온다고 찾아온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생각했대요.
이 친구는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나를 이상한 놈 취급하면서 쓰레기 취급하면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친구가 그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울었대요. 오히려. 네, 그러면서 이 유 씨를 위로해 줬대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가 울어줬어, 친구가. 울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내 얘기.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고 살았던 게 이 사람한테는 아마 더 그 구렁텅이로 가는 거였는데 내 얘기 누군가한테 해도 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는 구더기가 득식을 거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사는 놈인데 너 나 찾아올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혐오감 느끼면서 갈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울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상태를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 얘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냥 단정한 거지, 본인 스스로가. 그랬는데 찾아와서 그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울어준 친구를 보면서 누군가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였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요. 한 상담센터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이런 저러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거였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담센터는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했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 진짜 저 심각하다니까요. 직접 나를 보면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괜찮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를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도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서 전화가 아니라 나가서 받기도 하고요. 갔구나, 글로 직접. 네, 또 히키코모리를 아마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센터들이 있나 봐요. 예, 지원단체가 있답니다. 네. 우리나라에. 거기서 도움을 받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이게 저 친구, 찾아온 친구의 어떤 그 울면서 이해해주는 모습, 그거에 용기 얻어서 상담센터에 전화했고, 전화해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마 나갔던 것 같은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방 치우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서 되게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히키코모리 이런 경험을 했던 것들이 남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자기도 생각한다고. 이거 저 영상 보니까 뭐 집안 형태가 이게 진짜 자기 말대로 구더기와 초파리의 동거 생활 맞네요. 네. 근데 이 유 씨가 했던 말이 전 너무 와닿았는데 사실 방송에는 이제 완전히 극복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자신처럼 어떤 말도 못하고 괴로워할 이들에게 나처럼 그냥 일단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거 답이에요. 혼자 꿍꿍 앓으면 돼요. 누군가는 이해해줘요. 누군가를 나하고 접근하고 싶어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청하라는 말, 이 말은 진짜 꼭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뭐 거기 있는 7년차 별 7개짜리 김호선 씨 이분도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네, 김호선 씨인데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죠. 네, 김호선 씨는 패셔니스타예요. 근데 진짜 약간 히키코모리랑 전혀 다른 느낌인 게 펑키한 헤어스타일에 피어싱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문신도 제법 한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꾸미면서 남들은 의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꾸밀 때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자신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건 극히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라. 만나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라. 네. 이게 아마 히키코모리 어떤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다른 예를 들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얘기 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기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마 매번 이 사람들도 다 극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런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집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는데 이들이 꼭 만나서 한 번은 만나는 시간이 있대요. 아침밥 먹는 시간은. 네. 그건 아마 의무적으로 아침밥 먹는 시간에는 다 보이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만나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서로가 오늘 기분은 몇 점이야? 오늘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눈대요. 그게 이제 서서히 극복해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히키코모리 청년이 13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3만 명 넘을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또 가족에서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 형태로 내 자식이 있으면 그걸 쉬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암수율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히키코모리 관련돼서는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일본에서 나온 거고요. 네, 이게 맞아요. 1990년대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네. 관심을 가진 게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은 띄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이제 생겼고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고 2001년부터 일본은 통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달라졌죠. 네. 아마 히키코모리가 어떤 유형인지 저도 사실 제가 막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많이 생겼던 이유가 일본의 사회생활을 보면 맞습니다. 되게 엄격하고 규제적이고 그 안에서의 생활과 바깥에서 보여지는 생활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남의 이목을 중시하고 엄청 중요시하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이 위축되어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하는 것에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러면 난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생활들의 패턴들이 젊은 층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히키코모리가 이제 원래 이제 틀어박히다. 히키코모루더라고요. 히키코모루. 네. 거기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히키코모리가 된 건데 히키코모루가 히키코모리 이제 명사형으로 이거 된 건데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집에 틀어박힌다 그 소리예요. 짱 박힌다 이제 이런 그 의미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이거 방콕 쪽이라고 그러죠. 방콕 쪽. 방 안에 콕 처박혀 있다. 틀어박혀 있다. 그래서 방콕 쪽 이거하고 이제 유사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전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겨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는 이제 90년대부터 나왔고요. 일본은 이제 2001년도부터 통계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꺼린다. 대화 꺼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낮에는 잠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에 몰두한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혐오나 상실감. 우울증에 빠져 있대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응석 부리고 심할 때는 폭력까지 행사한다. 이제 이게 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제 사회 현상 같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아들, 손자, 며느리 쫙 모여 살면서 대화하고 유대하던 이제 세상이 아니잖아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제 단절이 많이 돼요. 인간관계. 거기에서 하나의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터넷의 발달이 사실은 우리한테 편리함도 무지하게 줬지만 인간성 상실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어요. 네. 거기 인터넷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상대 안 해도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력지상주의.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취업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취업 못해가지고 절망감에 깊이 빠져들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교성이 없는 본인의 어떤 그 성격. 이것도 이제 작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좀 가슴 아픈 게요. 뭐 핵가족화 돼가는 건 방법 없어요. 이런 거 관계없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젊은이들이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사회가. 네. 많죠. 이 문제 되는 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고. 어쨌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픕니다. 상처도 많이 인간한테 받는데요. 또 사람으로 통해서 치유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약이에요. 저도 사실 제가 한 3주 정도 아예 집 안에서 틀어박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저 이거 진짜 심정 이해되는 게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요. 하루하루가 더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저는 그때 계속 진짜 술만 마셨거든요. 근데 바깥을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오늘은 나가야지. 전화도 와서 약속도 잡고 이제 나가야지 그러는데 막상 미안해. 나는 못 만날 것 같아. 계속 약속을 미루게 되고. 그게 이거지면 안 돼. 네. 딱 근데 그 3주 딱 되는 날 제가 그 커튼도 닫혀서 거의 암흑처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날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와서 문을 창문을 이게 여는데 커튼 아니라 이거 뭐지? 블라인더를 딱 여는데 햇빛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딱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요 미친 듯이 걸었거든요. 맞아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약입니다.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보다 그 귀중한 존재는 없어요.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된대요. 그것도 암수열이 있대요. 일본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히키코모리가 20, 30대가 거의 한 80% 차지한다고 그러고요. 비중은 남녀 비율은 8대2. 남자가 8일까요? 여자가 8일까요? 남자가 8입니다. 네. 20, 30대가 80% 차지하고 그다음에 8대2 비율인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 문화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남자들한테 더 성취라든지 뭐 성공에 대한 것들을 강요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도 더 많이 느끼는 게 사실 성비율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혼자 풀려고 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여자들은 어쨌든 사회 인간관계 수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풀려고 하는 성향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진짜 밖으로 나가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라. 전 이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범죄 다루는 방송에서 자꾸 히키코모리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범죄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히키코모리 형태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폭력의 기제가 작용하고 폭력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 검거되는 거 처벌받는 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워요. 네. 저 유명한 그 일본 그 아키하바라 토오리마 사건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이거 보면 트럭 몰고 그 기사가 사거리에 진행하면서 그냥 승용차 뭐 지나가는 차 택시 막 추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나 죽어라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 뒤집어 엎어지니까 이 기사가 내려갖고 그걸 말리는 게 아니고 경찰도 출동했어요. 근데 그 순간 칼도 여러 자루 준비했어요. 꺼내가지고 그 치인 사람들, 택시기사 뭐 그 승용차 기사 그 치인 사람들 내려오는데 막 찔러버리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마구 찔러버렸어요. 대참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일어났던 거. 이거 아키하바라 사건 이거는 그 이 히키코모리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극소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히키코모리들은 다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반 자살의 형태로 일단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살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또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정말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 히키코모리에 의해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하면 이건 속수무책이다.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상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범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히키코모리다. 그들은 뭐 죽음에 대한 큰 개념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처벌에 대한 공포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들에 의해서 범행이 저질러진다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아키하바라 이 사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생활에 지쳤다. 세상이 싫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키하바라에 왔는데 누구든지 관계없다. 아무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개 칼 가지고 있었고요. 휴대전화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키하바라에서 사람 죽이겠다. 차로 돌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차를 쓸 수 없으면 내 칼을 사용해서 죽이겠다. 모두들 안녕 하고 이렇게 딱 느낌표 해놨어요.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도 강서구에서 그냥 어느 조깅하던 네, 40대 남성이 아마 그냥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CCTV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아마 20대 청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히키코모리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생활하는 나중에 이제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면서 나와서 그냥 무작정 칼 들고 나와서 마구 찌르는 네, 그냥 피해자하고는 안면도 없었던 상태였었고요. 그렇죠. 또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는 그 아들이 엄마 아빠는 지하실에 살고 아들은 지상에 살아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 지하실에서만 꽁꽁 사는데 아들이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집에만 있어서.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와서 부모를 막 때리는 거예요. 폭행을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부모님 신고하고 나서도 또 이제 자기 아들이 있다 보니까 더 못할 됐다 우리가 그러면 그거 완전히 버리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정말 그 상황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있다 보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히키코모리 이거 조금 관심 갖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주변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양태 그런 양상을 보이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벗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감싸주고 가서 대화해주고 끊임없이 아마 휴대폰 전화도 해주고요. 접근할 수 없으면 문자라도 늘 사랑한다. 너 뭐하고 지내니 관심 가지는 그런 문자 해주면 변할 수 있고요. 상담하도록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히키코모리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현대사회가 어떤 발전하면서 명과 암 속에서 암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거 좀 설명드리고 싶고 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사건을에만 들으면서 히키코모리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런 분은 없겠죠. 혹시 본인이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된다고 하면 술 한잔 해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랑 저랑 술 한잔 하십시오. 그 전화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5인이 하니까 한잔 하겠습니다. 네. 절대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히키코모리 한번 선택해봤어요. 네.